안녕하세요 여러분, 단수학 전문학원입니다. 자, 오늘은 2023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루트 3 루트 없애고요. 루트 3 약분하면 루트 4이므로 2가 나오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다항식에서 1차항의 개수 전체 전부 다 전개를 해봐도 괜찮고요. 일단 제곱을 한번 풀어볼까요? 플러스 4x 플러스 1이고 뒤에 있는 건 그대로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죠. 1차항이기 때문에 1차항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3x가 되므로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직각삼각형에서 선분 AB의 길이는 하고 물었어요. 뭐죠? 30도, 여기가 60도, 90도, 1대 2대 루트 3이고요. 여기서 1은 12가 1이고 그 다음에 빗변이 2고 AB가 루트 3인 이런 B가 성립되는 거예요. 따라서 AC가 8루트 3이므로 BC는 4루트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AB는 루트 3을 곱한 12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4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고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은 하고 물었어요. 자, 물론 이 두 점을 지나는 게 많이 나오죠.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방법으로 푸는 게 맞지만 고등학교 때도 배우니까 고등학교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일단 y 빼기 y좌표는 기울기를 먼저 쓰는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쵸? 그리고 x 빼기 x 좌표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y 플러스 1은 2 x 마이너스 1이고요. y절편을 물었으니까 어디에 0을 대입하는 거예요? x에 0을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0을 대입해서 구해보면 마이너스이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5번을 해볼 건데요. 읽어보면 뭐 너무 상관관계, 우리 산점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최저 기온이 높을수록 난방비가 감소한다. 너무나도 힌트를 최저 기온이 높을수록 난방비가 감소한다. 그럼 뭐예요? x가 증가할수록 y는 감소한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그쵸? 자, 다음 6번 볼게요. 원 위에 두 점이 있고요. 호 AB의 길이가 원의 둘레의 5분의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호 여기 중심이 있다라고 치고 호 AB A 자 A B 이렇게 있고요. 자, 원의 둘레의 5분의 1이라고 했어요. 자, 원의 둘레의 5분의 1. 자, 그러면 중심각도 어떻게? 원주의 비례함으로 중심각 또한 전체의 5분의 1이죠. 원래 우리가 원이 중심각이 360도고요. 전체의 5분의 1이므로 얘는 72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은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이죠. 따라서 36도가 되겠네요. 그쵸? 자, 이때 원주각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지는 이 각을 원주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7번.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직육면체의 부피가 12일 때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그냥 기본 문제네요. 자, 정사각형이므로 밑변은 2고요. 높이는 부피가 10이기 때문에 3. 맞습니까? 자, 그러면 밑넓이 2개 이렇게 나타낼게요. 자, 이거 2개 뭐죠? 4하고 곱하기 2 맞나요? 그래서 8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옆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옆넓이는 밑변의 둘레에다가 곱하기 3 하면 되니까 8 곱하기 3 해서 24 해서 옆넓이가 나왔습니다. 그쵸? 따라서 8과 24를 더하면 답은 32가 됩니다. 자, 다음 도수분포표. 너무 오랜만에 보죠. 자,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서 학생수.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총 25명이고요. 키가 170 미만인 학생 수가 조사한 학생 수의 40%일 때라고 단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 25명의 40%이므로 100분의 40 약분을 해버리고요. 약분을 또 하고요. 여기서 또 하면 얘 10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면 170 미만이 10명이니까 A는 2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렇게 2개 더해서 10이니까 이렇게 2개 더하면 15가 되겠네요. 따라서 B는 9입니다. 맞나요? 170 이상, 180 미만의 학생 수는 9명.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9번 볼게요. 교점의 좌표가 2,1이라고 했고요. A 플러스 B의 값을 물었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X하고 Y에 2하고 2를 대입해주면 돼요. 2를 먼저 대입하면 2A 플러스 2 마이너스 B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XY에 2,2를 대입하면 4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계산하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할게요. 이렇게 플러스 B는 3 정리를 먼저 하고요. 자, 2개 더해주면 6A는 1이 나오고요. 따라서 A는 6분의 1이 되겠죠. 아무식에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뭐 밑에다가 넣어볼까요? 6분의 1 집어넣으면 3분의 2 플러스 B가 3이므로 B는 3분의 9에서 3분의 2를 빼면 3분의 7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6분의 15가 돼서요. 2분의 5가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 B에 대하여 OAB의 넓이가 4일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단서가 Y절편, Y축과 만나니까 이 Y절편이 바로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쵸? 그러면 이 OB의 길이 또한 2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넓이가 4이므로 이 높이 쭉쭉쭉 해서 이 높이 뭐가 돼요?
2 곱하기 높이를 만약에 t라고 두면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게 4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a의 x 좌표는 4가 됩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점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이참수에 넣으면 되죠. 자, x에다가 넣어 볼게요.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2는 하면 6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4,6이 됩니다. 문제가 뭐죠? a를 구하고 a, b를 구해서 두 개 더하는 거니까 답은 4번이겠네요. 자, 다음 11번입니다. 거속시 문제 중학교 때 참 많이 시험에 나오죠.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어떤 학생이 집에서 출발해서 갈 때는 시속 3km로 갔고요. 집으로 돌아올 때는 같은 경로를 시속 4km로 이동했습니다. 전체 시간이 갔다가 온 전체 시간이 2시간 이하가 되도록 만들고 싶어요. 출발하여 집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동한 거리의 최대값. 자, 그럼 이 거리를 x라고 둘게요. 시간은 뭐였죠? 시간 공식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쵸? 자, 그럼 그대로 해볼게요. 갈 때의 속력은 3이고요. 거리는 x입니다. 돌아올 때 속력은 4이고요. 거리는 x입니다. 이게 바로 갔다가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2시간 이하가 되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2 이하라고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계산을 해볼게요. 4x 플러스 3x는 24 이렇게 되므로 7x가 24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7분의 2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7분의 24가 있었다면 아마 체크를 한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뭘 구하고 있는 거죠? 출발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동한 거리의 최대값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x라고 둔 거는 전체의 길이를 x라고 둔 게 아니라 여기서 출발한 지점부터 끝난 지점까지를 x라고 뒀어요. 그러면 이게 최대가 2가 된다는 것은 7분의 24가 된다는 것은 갈 때도 7분의 24, 올 때도 7분의 24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쵸? 따라서 전체의 길이의 최대값은 7분의 48이 되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4점이 주어져 있고요. A, B하고 CD가 평행하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한번 그려볼까요? 간단하게. 자, 그림을 한번 그리면 1,1이 있고요. 그 다음에 8,1이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4가 있어요. 자, 여기쯤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게요. 좀 뭐지 싶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위에 그래프가 존재를 하려면 이차함수가 존재를 하려면 2를 집어넣은 수하고 8을 집어넣은 수가 같으므로 이 사이가 이런 식으로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쵸? 맞나요? 그러면 내가 6을 집어넣은 이 지점과 어떤 점을 집어넣은 게 똑같겠어요?
1에서 2칸 오른쪽으로 간 3을 집어넣은 이 지점이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은 6,4였죠? 그러면 이거 3을 집어넣은 거는 3,4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A가 여기였고요. B가 여기였고요. C가 여기예요. A, B하고 B, C가 평행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A, B와 그다음에 B, C가 평행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평행하지 않네요. 자, 평행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Y의 좌표는 똑같은 거고요. 바로 이 3,4가 D의 좌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답은 3번 7이 됩니다. 자,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다항식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되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 방법으로 풀 수 있겠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전개 2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b의 x고요. 그 다음에 ab가 됐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a 플러스 2b라는 것은 9가 되어야 하고 ab는 k가 되어야 해 이거죠. 문제에서 만약에 단서가 나와 있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이 풀기 힘든 문제예요. 단서가 뭐예요? 아주 큰 단서인 두 자연수 A, B라고 문제에서 나왔어요. 즉 자연수를 구해주라고 하는 거죠. 순서상을 선생님이 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항상 개수가 큰 거부터 집어넣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B에다가 자연수니까 1 넣으면 A는 7이 될 거고요. B가 2면 A는 4. B가 2면 뭐죠? A는 5가 될 거고요. 그쵸? B가 3이면 A는 3이 될 거고요. B가 4면 A는 1이 될 겁니다. 그쵸? 이때의 뭐를 곱을 전부 다 구해볼게요. 옆에 10, 9, 4. 그쵸? K의 최소값을 물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4가 되겠네요.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14번. 마찬가지로 시험에서 좀 많이 보던 형태 아닌가요? 한번 해볼게요. 수직선 위에 있는데 동전을 한 번 던질 때마다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두 점이. 앞면이 나오면 P가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고요. 동전의 뒷면이 나오면 Q가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합니다. 총 동전을 던진 횟수는 30번이고요. PQ 사이의 거리가 46이라는 거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게 46이라는 소리죠. 자, 단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면이 나온 동전의 횟수를 X라고 두고요. 뒷면이 나온 동전의 횟수를 Y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X 플러스 Y는 총 30이 되겠죠. 그리고 앞면이 나왔을 때는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2x, 뒷면이 나오면 q가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y가 될 거고,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뺀 걸 우리가 거리라고 하죠. 큰 것에서 작은 걸 뺀 거. 그걸 하면 총 얼마? 4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밑에 있는 거 계산해 보면요. 2x 플러스 y는 46이 되고요. 자, 이 둘을 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x는 얼마죠? 16. 문제가 그냥 앞면이 나온 횟수이기 때문에 답이 그냥 16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A, B를 A, B, C를 8이라고 했고요.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때 B를 중심으로 하고 A를 지나는 원이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P, 점 C를 중심으로 하고 선분 P를 지나는 원이 선분 CD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고 했어요. 사각형의 넓이가 4분의 79일 때 A의 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A, B 단서가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A, B는 A 나와 있고요. B, C 전체가 8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8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넓이가 4분의 79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이기 때문에 BP 길이는 A가 될 거고요. PC 길이는 8 마이너스 A가 될 겁니다. 그러면 QC 길이 또한 8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일단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도 시험지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조금 작게 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사각형에서 ABCD 사각형에서 두 삼각형을 빼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8A고요. 빼기 2분의 1 A 제곱이 되겠죠. 더하기 2분의 1에 8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이게 4분의 79가 될 겁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지 안에 있는 가로를 먼저 풀어도 되지만 선생님은 분모가 있는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4를 먼저 곱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4를 먼저 곱하면 3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4 곱하니까 2A의 제곱, 마찬가지로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의 8 마이너스 A의 제곱은 79가 됩니다. 자, 설명을 듣는 친구들은 이 부분은 그냥 넘기셔도 괜찮아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본인하고 비교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계산을 좀 끝까지 해보면 자, 이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 64, 마이너스 16A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개인적으로 한 줄 더 쓰는 게 실수를 덜 하는 방법이라서 선생님은 그냥 좀 계속 한 줄 한 줄 많이 쓰는 편이기는 해요. 자, 여기에서는 자, 최종적으로 일단 좀 적어볼까요? 플러스 64A가 되고 마이너스 207은 0이 되네요. 마이너스도 없애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다른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64A 플러스 207은 0 이렇게 나왔고요. 207을 어떻게 둬야 될까요? 207을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더해서 9니까 3의 배수가 되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23과 9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2분의 23이거나 아니면 또는 A는 2분의 9가 될 건데 2분의 23 너무 크죠? 8을 넘죠? 안 됩니다. 따라서 A는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16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마름모 ABCD가 있고요. 이 마름모의 외부의 한 점 E에 대하여 각 ADE는 72도라고 했어요. ADE가 72도이므로 72도를 표시하고요. 마름모라고 했으니까 각 변의 길이가 같음을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선 CD가 선분 BE를 수직 2등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직을 표시되었고 그 다음에 2등분이니까 이렇게
중심까지 길이가 똑같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편의상 h라고 둬볼까요? CBH와 CEH는 합동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CE의 길이도 똑같이 됐네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선생님이 여기를 x라고 줄게요. x를 편의상 이렇게 뒀지만 나중에 결과를 x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가 x면 CDE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똑같이 x가 되겠죠. 그 다음 HCE EX가 될 거고요. 자,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따라서 여기도 EX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 ADC 보이시나요? ADC 잠시만요. 여기 이 부분이에요. ADC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EX가 될 거예요. 왜 그렇죠? 마른 모니까 이렇게 각의 크기가 똑같겠죠. 동의각입니다. 따라서 3x가 72도라고 나왔습니다. 그쵸? 그럼 x는 24도가 되고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각은 어떤 각이냐면 각 CEB입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이 각이에요. 그러면 이 각은 90에서 EX를 뺀 각이기 때문에 EX를 일단 먼저 구해주고요. EX는 48도죠. 따라서 각 CEB는 90도 빼기 48도라서 답은 42도가 됩니다. 4번이겠네요. 자,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17번에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종이를 가지고 계실 거니까 선생님이 그림만 좀 위로 올려서 밑에 풀이를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일단 각각의 꼭지점들이 이렇게 A하고 B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꼭지점 A, B를 구하기 위하여 자, 먼저 fx부터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로 묶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반의 제곱 필요하니까 뒤에 플러스 4가 되고요. 빼기 4a 그리고 원래 있었던 5a 플러스 2를 넣어줍니다. 자, 완전제곱 형태로 만들어 보면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이 a라는 점의 좌표가 2, a 플러스 1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gx도 똑같이 해볼게요. 마이너스로 묶고요. x제곱 플러스 2ax 반의 제곱이 필요하므로 a제곱이 필요하고요. 뒤에는 플러스 a제곱이 되겠죠. 완전제곱 형태로 만들어 보면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a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b에 있는 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a제곱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c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0, fx에 0 집어넣은 값이고 y 절편이 되니까 5a 플러스 1이 됩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잠깐 위로 올라가서 볼까요? 문제에서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가 이 사각형의 넓이가 뭐일 때? 7일 때 사각형의 넓이가 7일 때 양수 a의 값은?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가 7임을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되겠죠. 7임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넓이. 사실 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편한 방법으로 풀어주는 게 좋겠죠. 선생님은 보니까 밑변을 이렇게
O하고 C를 연결한 이 선을 밑변으로 둘 거고요. 두 삼각형의 합을 이용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조금 더 올려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밑변의 길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5a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쵸? 5a 플러스 1. 밑변의 넓이가 5a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넓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a까지 이 높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x 좌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도 한번 볼게요. 왼쪽 삼각형. 자, 요만큼이에요. 그쵸? 이게 잘 봐야 되는데 얘의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삼각형의 높이를 구해야 된단 말이죠.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이므로 플러스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고 해서 마이너스라고 선생님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축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혹시나 그냥 A였더라도 여러분들은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 A라고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똑같이 5A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a가 되고요.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값이 7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선생님은 양변에 전부 2를 곱해 볼게요. 그리고 바로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2를 곱해서 전개를 하면 10a 플러스 2가 되고요. 5a 제곱 플러스 a가 되고요. 14가 되네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5a 제곱 플러스 11a 마이너스 여기에 지금 2가 있으니까 1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5, 1 마이너스 4하고 3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5분의 4가 되거나 아니면 또는 a는 마이너스 3이 되는데요. 마이너스 3은 될 수가 없죠. a는 양수입니다. 따라서 될 수 없고 답은 5분의 4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8번 해볼게요. 18번에서 지금 문제를 한번 먼저 보고 그림을 조금 키워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AB하고 AC가 전부 루트 2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는 단서는 무조건 그림에 표시를 다 해주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지만 각자의 방법대로 놓치지 않게 하나하나 꼼꼼히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만큼 한 줄 표시했는데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볼게요. ABC의 무게중심 D에 대하여 이 D는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구나. 그러면 우리 무게중심 어떻게 아시죠? 이렇게 그었을 때 몇 대 몇째죠? 2대 1이죠. 맞아요? 그러면 자, 여기 밑에서 이것도 편의상 H라고 둘게요. HD에서 HA까지는 1대 3입니다. 그렇나요? 그러면 자, 여기 왼쪽 이거 대 요 AB 이것도 마찬가지로 1대 3이에요. 그쵸? 그러면 요 길이가 뭐가 될까요? 3분의 루트 2가 되는 거 아시겠죠? 자, 다음 선분 BC는 1대 1대 루트 2이므로 루트 2를 곱하면 2가 됩니다. 그쵸? 그럼 선분 BH는 1이겠죠? 마찬가지로 자, 보세요. 밑변에 요만큼 대 이거 전체 이것 또한 1대 3입니다. 그쵸? 그러면 얘가 3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3분의 2가 될 거예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똑같으니까 여기도 3분의 2가 될 거예요. 그쵸? 자, 다음 무게중심까지만 했는데 이만큼 나왔어요. 다음 오른쪽도 더 볼게요. DE와 DF가 2루트 2라고 나와 있습니다. DE가 2루트 2이므로 자 2루트 2에서 빼기 3분의 루트 2를 하면 3분의 5 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이만큼은 3분의 5 루트 2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똑같이 마찬가지로 90도이니까 1대 1대 루트 2가 성립해요. 2 루트 2, 1대 1대 루트 2를 하면 이만큼의 길이는 4가 되겠네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 이거 이 약간 트리 모양의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만 문제에서 나왔죠. 자, 이제 우리는 다 길이를 구했고 한번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 더하면 돼요? 제일 처음에 A, B 위에 하나씩 더해볼게요. 선생님이 어떤 색깔로 하면 여러분들이 자 A, B하고 A, C 그쵸? 자 A, B, A, C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자 이렇게 하나씩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루트 2가 2개 그냥 하나씩 적을게요. 3분의 2도 2개 그 다음에 3분의 5 루트 2도 2개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4까지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2 루트 2랑 그 다음에 3분의 10 루트 2를 더해야 되고요. 3분의 4랑 더해야 되고요. 그쵸? 더해주면 3분의 6이니까 16 루트 2가 될 거고요. 3분의 12와 3분의 4를 더하면 3분의 16이 되겠네요. 따라서 3분의 16 플러스 16 루트 2가 됩니다. 자, 답은 몇 번인지 한번 보러 갈까요? 16 플러스 16 루트 2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반비례 그래프가 있고요. 정비례 그래프가 있고요. 각각 만나는 점을 PQ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행한 Y축의 평행 이거 PR은 Y축에 지금 평행하고 있어요. Y축에 평행한 이 만나는 점, NX하고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PQR의 요 넓이, 이 넓이가 2분의 3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큰 단서가 여기 문제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보고 놓치면 안 돼요. 점 Q의 X좌표가 점 P의 X좌표의 2배일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 문제를 둘 때 어떻게 둘 거냐면요. 자, 여기의 X좌표를 T라고 둘 거고요. Q의 X좌표를 2T라고 둘 거예요. 저 단서에 의해서. 그쵸? 자, 그리고 나면 자, 선생님이랑 좀 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몇 개를 적을 건데 어떻게 적을 건지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점의 좌표를 그냥 적을 건데요. 일단 P점의 좌표를 적을 건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게 반비례 그래프에 넣은 것과 직선에 넣은 게 좌표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2개씩 적어 둘게요. 먼저 직선에 넣으면 T, M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비례 그래프에 넣으면 T, T분의 A입니다. 자, 이 점은 서로 같은 점이에요. 아시죠? 서로 같은 점이고요.
이 점은 더 같지만 이렇게 표현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Q는 ET, ENT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ET, ET분의 A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X좌표는 같지만 Y좌표의 모양이 달라요. 형태가 다르지만 서로 같은 거예요. 따라서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볼게요. MT는 T분의 A가 될 거고요. ENT는 ET분의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밑에 있는 식에 곱하기 2를 하면 위에 있는 식이 나오는 거 맞나요? 따라서 왼쪽에 있는 요 식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거를 곱하기 2 하면 위에 있는 식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게 성립이 될까요? MT가 4NT가 되겠죠. 그러면 TT를 없애고요. 아, M은 4N이구나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M 대신에 우리는 4N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의 좌표를 구해볼게요. 어의 좌표, 어는 어떻게 돼요? 어의 좌표는 T, NT입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P, R, Q의 넓이가 2분의 3이다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 넓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P 점의 좌표 다시 선생님이 이렇게 적을게요. T, 4NT고요. 자, R 점의 좌표는 T, NT입니다. 자, 그럼 PR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3NT가 될 거고요. 자, 곱하기 높이 T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2분의 3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숫자가 똑같네. 다 없애고 나면 NT 제곱은 1이 되고요. NT는 T분의 1이 될 거예요. NT가 T분의 1이 나왔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저 위로 올라갈게요. ENT가 뭐가 되죠? ENT는 T분의 2고요. 지금 ENT가 T분의 2라고 했는 2인데 이 T분의 A가 된 거죠. 자,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요. 선생님이 여기서 가지고 왔어요. ENT는 여기서 ENT라고 하면 곱하기 2를 하면 되고요. ENT가 T분의 A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죠. 즉 A는 뭐다? 4다. A는 4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곱하기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가지고 왔어요. 서로 같다라고 뒀습니다. T분의 2가 2T분의 A. 아시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것도 문제를 한번 읽고 그림을 크게 키워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요 각이 30도라고 문제에서 단서가 나와 있고요. 전체가 120도라고 나와 있으므로 COB는 90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이 각은 60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을 2라고 했고 OD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요 두 개의 길이가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점 F에 대하여 BF의 길이도 나와 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냐면 자,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자, 여기 이 선생님 형광색으로 이렇게 빗금을 쳐둘게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푸는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선생님은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사인 법칙을 이용한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OE의 길이를 알아야 되고요. OD의 길이도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 넓이 식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OE 곱하기 OD 곱하기 사인 60도. 이게 식이 됩니다. 그쵸? 이거 구할 거예요. 자, 하나씩 따라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여기를 편의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H라고 둘까요? FH를 A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HOF가 30도이므로 얘는 90도고요. 1대 2대 루트 3이 성립이 되죠. 그러면 여기는 2A가 되고요. 여기는 루트 3A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3A가 될 거고요. 아, 그런데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이 도형은 원의 일부예요. 부채꼴이잖아요. 따라서 OB의 길이와 OD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그쵸? OB와 OD가 서로 같으므로 자, 2 루트 3A는 2A 플러스 3분의 2 루트 3이 됩니다. 그쵸? 자, 넘겨서 묶어볼게요. 3을 먼저 곱할까요? 6 루트 3A는 6A 플러스 2 루트 3이고요. 6 루트 3 마이너스 6에 A는 2 루트 3이 됩니다. 자,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A가 나왔고요. 6의 루트 3 마이너스 1 분의 2 루트 3. 자, 그리고 여기 루트 3 플러스 2를 위아래로 곱해볼게요. 이렇게 곱해볼게요. 자, 일단 밑에 있는 건 12가 되겠죠? 자, 12가 될 거고요. 일단 약분을 좀 할까요? 그냥 이렇게 약분을 해버리고요. 자, 12에서 6분의 3 플러스 루트 3이 됐네요. 그쵸? 자, A가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우리는 OD의 길이를 구해야 되므로 OD의 길이는 2 루트 3A입니다. 따라서 2 루트 3을 곱하면요. 약분돼서 3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냥 분배 먼저 하고 약분을 해줄게요. 선생님이 조금 다른 방법을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루트 3 플러스 1이 5D라고 나왔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뭘 구할 거냐면 OE의 길이를 구할 건데 OE의 길이는 자, 여기 왼쪽에서 선생님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 자체에서 해도 되지만 이게 좀 그림이 막 이미 그려놓은 게 있어서 좀 난잡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떼서 이쪽에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떼서 그려볼게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5고요. 여기가 D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60도예요. 자,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서 여기 이 각은 몇 도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자, 뭘 보냐면요. 여기 AOD를 봅니다. AOD, 삼각형 AOD 크게. 자,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사이각이 90도잖아요. 그쵸? 그럼 각 한 각은 몇 도? 그렇지. 45도라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45도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가 30도고요. 여기는 45도고요. 자, 선생님 마찬가지로 편의상 여기를 요만큼을 T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가 2t가 되고요. 2t. 여기는 루트 3t니까 여기도 루트 3t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OD를 보니까 1 플러스 루트 3의 t구나. 그런데 아까 우리 OD 구했어요. 그쵸? OD 뭐였어요? 1 플러스 루트 3이었어요. 저기서 가지고 와야죠. 여기 쭉 가지고 와요. 1 플러스 루트 3이었어요. 그쵸? 좀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t는 뭐다? 1이다. 오, t가 1이었어. 이렇게 바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O2의 길이는 2가 되는 거겠죠. 그쵸? 자, 이제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이고 있어요. 자, 삼각형 ODE 넓이. 자, 선생님 저 오른쪽에 적어놓고 그죠? 자, 2분의 1, OE는 2, 그 다음에 OD는 루트 3 플러스 1,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자,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약분하고요. 쭉쭉 약분하고 2분의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럼 답은 2분의 3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객관식 마지막 문제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모의고사는 20번, 21번, 29번, 30번이 좀 어려운 편인데 이번 시험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에 마찬가지로 좀 넣고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내심이라고 했어요. 내심 무슨 뜻이에요? 내접원의 중심이죠. 내접원의 중심은 각 변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어떤 게 각을 이등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성질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볼게요. 자, 각을 이등분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자, 이렇게 각을 이등분 얘도 이렇게 그려서 자, 여기 흰색 동그라미 그릴게요. 흰색 동그라미 이렇게 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계속 볼게요. 만나는 점을 각각 D라 하자. 평행한 직선이 평행하다고? 그럼 얘네 둘이 평행하니까 억각의 성질에 의해서 이건 X가 될 거고요. 여기는 흰색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 바로 한번 선생님이랑 볼게요. DB하고 DI하고 길이가 똑같은 거 아시겠나요? 왜?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DI와 DC도 길이가 똑같죠?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 밑으로 다시 또 볼게요. 각각 D라 하자. AI가 3이고 AI는 3이라고 나왔네요. AI는 3이야.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넓이가 5 루트 2야. 반지름의 길이는 1이네. 그럼 반지름이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데 요렇게 그은 게 반지름이에요. 근데 반지름 조금 이따 표시할게요. 자, 일단 반지름은 1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는 1이고 삼각형 넓이가 5루트 2라는 거 단서를 동그라미를 쳐뒀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BID랑 IBD 각이 똑같아.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하면서 바로 각이 똑같음을 보여줬습니다. 그쵸? 억각이고 내심의 성질에 의해서 각이 똑같아요. 기억은 맞고요. 자, 둘레의 길이가 7루트 2야. 어떤 삼각형? ADE. 삼각형 ADE.
자, 이 둘레의 길이가 7루트 2야.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왜 7루트 2가 나오는지. 일단 뭐부터 먼저 할 거냐면요. 자, 여기다가 적을게요.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내저번에 반지름을 길이를 줬고 그 다음에 전체 이제 둘레를 줬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이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요. 2분의 1 아래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이거를 사용할 건데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삼각형의 둘레를 말합니다. 삼각형의 둘레를 얘기해요.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두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얘를 좀 지울게요. 이걸 지우고 그냥 바로 여기다가 삼각형의 둘레라고 쓰겠습니다. 삼각형 A, B, C의 둘레. 자, 이게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유는 아시죠? 아까 선생님 그리려다가만 요 반지름 이게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기 때문에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각각 하면 요 공식이 성립이 돼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니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3이라는 아이를 이용을 해볼 건데 여기에는 반지름을 좀 이렇게 그려 넣을게요. 그러면 접하니까 이가 90도가 될 거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므로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여기가 2루트 2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지금 현재 얘를 좀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 각각의 변의 길이가 같고 그게 반지름이라는 걸 일단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심에서 지금 여기가 2루트 2면요. 또 어디가? 여기 각이 똑같으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루트 2가 될 거고요. 자,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자, 요만큼을 A라고 선생님이 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둘게요. 아까 선생님 왜 A, B, C를 지워버렸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반지름은 1이고요. 삼각형의 둘레가 자 보세요. 4루트 2에 2a 더하기 2b가 되고요. 그쵸? 이게 바로 문제에서 5루트 2라고 나왔으므로 아까 동그라미 쳤죠? 5루트 2라고 나왔으므로 5루트 2라고 적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2루트 2 a 더하기 b는 5루트 2가 됐고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3루트 2가 되겠네요.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봅시다. 자, 밑에 이 삼각형,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ADE라는 말이죠. 둘레의 길이가. 근데 아까 선생님이 DB하고 DI하고 길이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DBI 여기가 길이가 똑같으므로 여기를 이렇게 샥 접어서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바로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도 이렇게 샹 접어서 올리면 요 똑같아요. 이렇게 샹 접어서 올리면 요게 이렇게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보세요. 같으니까 여기 길이가 같으니까 자 여기는 각각 B하고 A만큼만 더한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자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둘레의 길이는 뭐가 된다? 4루트 2에다가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A 더하기 B가 아까 3루트 2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3루트 2를 더하면 7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어렵게 한 것 같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됐고요. 그냥 너무 단순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었고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냥 접어서 올리면 되지. 그럼 결국 이 삼각형의 둘레는 뭐랑 똑같다? 선분 AB와 선분 AC 길이를 더한 거랑 똑같다. 그냥 이렇게 이런 느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디귿 볼게요. 그럼 니은도 맞는 거예요. 자, 디귿 D2를 볼 건데요. 여기에서 D2가 2루트 2라고 했어요. 자, 아까 우리가 A 더하기 B가 3루트 2라고 했죠. 그러면 요 밑에 있는 BC도 3루트 2가 됩니다. 그쵸? 3루트 2. 그러면 사실 D2가 2루트 2가 되기 위해서는 이 I가 무게중심이 되어야 해요. 근데 이거는 무게중심이 아니잖아요. 내심이잖아요. 내심.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틀린 말이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해줘야 하므로 선생님이 여기 그림에 있는 거를 살짝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있는 거 다른 건 지워지면 안 되니까 그림에 있는 것만 살짝 지워볼게요. 지우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A에서 밑으로 수직인 직선을 쭉 긋습니다. 수직이 됐나요? 자, 이렇게 수직인 직선을 그어줘요. 그어주고 이렇게 가로로 연장해서 마찬가지로 수직을 그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자,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사용하죠. 이 5루트 2를 우리가 한 번 더 이용할 거예요. 한 번 더. 밑변이 지금 뭐였냐면 3루트 2였어요. 그쵸? 3루트 2에서 자, 이번에 여기를 H라고 둘게요. AH를 곱하고 2분의 1을 하면 5루트 2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루트 2 곱하기 AH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5루트 2가 나와야 되므로 자, 루트 2 루트 2 없어지고요. H는 3분의 10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전체가 3분의 10이에요. 근데 여기서 I에서 밑으로 수직인 선을 그렸을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중간까지는 3분의 7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가 어떻게 돼요? 7대 10. 그쵸? 7대 10이 됩니다. 7대 10. 그러면 7대 10은 D2 대 BC의 길이의 B도 7대 10이므로 D2 대 3루트 2가 성립이 될 거고요. D2의 길이는 10분의 21 루트 2라고 나오는 게 맞겠네요. 자, 왜 아닌지는 선생님이 빠르게 설명을 했었고요. 일단 끝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도 우리가 아니라는 것은 나왔습니다. 그쵸? 따라서 디귿은 틀렸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항근이 x는 3일 때라고 했네요. 3을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9 마이너스 6a 플러스 5a는 0이고요. a는 9입니다. 자, 23번 다음에 해가 x는 a, y는 b일 때라고 했으니까 연립을 해볼게요. 3x가 15이고요. x는 5이므로 y는 1이 되겠네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6입니다. 다음 24번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B가 72도, C가 48도이고요. 그 다음에 CDE 52도,
그다음에 x까지 그림에 이미 다 나와 있네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림에 나와 있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에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AB하고 CD가 평행하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AB의 평행한 직선 C를 지나면서 AB의 평행한 직선 위에 점 D 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 평행하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뭐예요? 억각의 성질에 의하여 이 각은 52도가 될 거고요. 그쵸? 다음 삼각형 ABC에서 요 A각은 나오겠죠? 몇 도로 나올까요? 72하고 48하고 더하면 120도니까 이 각은 60도가 되겠네요. 자, 각 X는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으니까 60도 더하기 52도가 돼서 답은 112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 개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가 14의 약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14의 약수가 된다고 했으므로 14의 약수부터 적어볼까요? 1, 2, 7, 14가 되겠죠. 자, 여기서 두 개의 합을 14의 약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합은 1이 될 수가 없고요. 자, 이제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합이 2가 되는 경우 뭐죠? 1,1. 자, 합이 7이 되는 경우 1,6. 그 다음에 2,5, 3,4, 4,3, 5,2, 6,1. 자, 생각나는 대로 적지 마시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합이 14가 되는 경우 없죠? 따라서 몇 개? 7가지라서 답은 7이 되겠습니다. 자, 세실수 ABC에 대하여 다음 자료의 중앙값이 6.5이고요. 평균이 6, 최빈값이 C라고 했네요. 문제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일단 선생님 순서대로 나열해 볼게요. 조금 띄어서 1, 4, 5, 6, 8, 9 맞죠? 1, 4, 5, 6, 8, 9를 적고요. 다음 A하고 B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놔두고요. 자, 중앙값이 6.5라고 했습니다. 그럼 A, B는 일단 6.5가 되려면 6하고 7이 들어와야 되는데 A나 B 중에서 하나는 7이겠네요. 그쵸? 이 사이에 A가 들어와야 되고요. 7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B는 몰라요. B 이쪽에다가 적을게요. 어쨌건 7의 오른쪽에 B가 존재한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중앙값은 어떻게 구해요? 중간에 있는 두 수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두 수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했을 때 6.5가 되어야 하므로 선생님이 A를 7이라고 잡았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이기 때문에 문제가 요구하는 게 A를 잡든 B를 잡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선생님은 A를 7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균이 6이라고 했으므로 자, 이거 다 더해서 나누기 뭘 하면 8을 하면 6이 나와야 되는 거죠. 더해 볼게요. 1, 4, 5, 6, 7, 8, 9. 일단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앞에 두 개 이렇게 더하면 10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13, 이게 17, 총 30, 그 다음에 40이니까 40 플러스 B에 나누기 8을 하면
평균 6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B는 8이라고 나오네요. B가 8이 됐어요. 그쵸? 자, 그러면 B가 이쪽에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B는 8입니다. 그럼 최빈값은 뭐예요?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온 값을 얘기하는 건데 다 하나씩 나왔지만 8은 2개죠. 따라서 C도 8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 더하기 8 더하기 8이므로 답은 23이 됩니다. 자, 다음 27번입니다.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가로의 길이가 150이고요. 세로의 길이가 120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1과 같이 이렇게 C2가 60이고 CF가 48인 이런 직사각형의 종이를 잘라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은 종이를 만들었어요. 자, 밑으로 조금 내려볼게요. 자, 이 종이의 한 내부에 한 변의 길이가 자연수이고 자연수 중요합니다. 모두 합동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서로 겹치지 않고 빈틈없이 붙이려고 할 때 붙일 수 있는 종이의 개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종이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쵸? 사실 종이가 최대값이 되려면 무한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종이는 최소값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종이가 최소가 되려면 최대한 내가 가진 한 변의 길이는 커야 된다. 한 변의 길이가 커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최대로 큰 정사각형의 종이를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밑에 잠시 이렇게 붙여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 여기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정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정사각형이 이런 데도 정사각형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종이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 먼저 잘라냈기 때문에 원래 있는 종이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과요. 12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얘가 일단 10이 나오고요. 15, 12니까 3, 5, 4라서 최대 공약수는 30이 됐어요. 자, 다음 이 작은 사각형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볼게요. 48과 60 그냥 바로 12 하면 이렇게 되고요. 또 2를 하면 2, 3이 돼서 최대 공약수는 24가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최대 공약수는 이것 두 개의 최대 공약수를 다시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30과 24의 최대 공약수는 6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고요. 한 변에 뭐인 6인 한 변이 6인 정사각형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딱딱 붙어 있어야 되니까 여기도 딱 맞아 떨어져야 되고 가로도 세로도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한 변이 6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한 변이 6이므로 큰 정사각형 이 종이에서 이만큼 뺀 부분을 그냥 빼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한 변이 6이니까 가로는 몇 개까지 종이가 들어갈 것 같아요? 25개 맞습니까? 150 나누기 6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세로는
20개가 될 거고요. 자, 이 뺀 종이 빼줘야 되겠죠? 가로는 10개, 세로는 8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따라서 계산을 하면 500개에서 80개가 빠지므로 답은 420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다음 28번입니다. 이 문제는 쉬워요. 쉬운데 처음 딱 보면 친구들이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차근차근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P하고 Q가 두 소수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만족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연수 개수는 308개고요. 그쵸? 자, 우리 자연수 개수를 구할 때 소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왼쪽 좌변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예요. 둘 다 자연수이죠. 둘 다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자연수일 때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등호가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으므로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PQ의 제곱 빼기 P 제곱 Q를 하면 바로 개수가 나오고요. 그게 바로 30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좌변을 한번 PQ로 묶어 볼게요. 그럼 PQ는 Q에서 P를 뺀 게 남고 이렇게 묶어지고요. 자, 오른쪽 우변은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308을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2로 나누면 154고요. 2로 나누면 77, 7로 나누면 11이 됩니다. 그럼 소인수분해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7 곱하기 11이 됐네요. 자, 이제 다 구했어요. 뭐죠? P하고 Q가 선생님이 소수라고 선생님이 얘기한 건 아니죠. 문제에서 소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수 2하고 7하고 11이네. 두 개를 곱하고 두 개를 뺀 값이 있어야 되니까 즉 뭐예요? P가 7이고 Q가 11이구나. 그러면 Q-P는 4 하고 나오니까 이 세 개를 곱하면 바로 308이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B 더하기 Q는 답이 18, 18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시험지가 생각보다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도 2023년 3월 모의고사는 좀 쉬웠던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점수 때도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조금 줄여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선분 AC 위에 점 D가 있고요. BD 위의 점 E에 대하여 DE, DA, DB의 B가 1대 2대 4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단서가 이렇게 나와 있으므로 그림에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D를 A라고 하고요. DA를 2A라고 하고요. DB를 4A라고 이렇게 둘게요. 다음 가로로 이렇게 평행한 직선, BC하고 평행한 직선이 두 선분 AB, 그 다음에 EC와 만나는 점을 각각 F하고 G라고 할 때 FD는 2라고 했고요. DG는 1이라고 이건 정확한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됐죠? 다음 삼각형 AFD의 넓이 삼각형 AFD의 넓이가 3이라고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넓이가 3인 거예요.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EDG 이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좀 확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자, 먼저 선생님을 잘 따라와 주기 바래요.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D 대 이 B가 1대 5,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지금 1이고 DG가 1이고 FD가 2가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넓이의 B는 우리가 넓이의 B는 어떻게 되죠? 넓이의 B는 길이의 B의 제곱의 B입니다. 아시죠? 길이 B의 제곱의 B이고 여러분들이 얘가 1대 5이므로 이것도 1대 5가 될 거예요. 일단 닮은 B부터 먼저 하면요. 그러면 BC의 길이가 5가 되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보세요. AFD 대 ABC 적을게요, 선생님이. 닮은 B입니다. AFD, ABC 보시는 거예요. 삼각형 AFD와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AFD와 삼각형 ABC에서 선분 FD 대 선분 BC가 2대 5이므로 넓이 B는 4대 25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는데 조금 걸렸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순간 당황해서. 자, 넓이 B 4대 25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AFD의 넓이가 3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BC 넓이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둘 거냐면 선생님이 요 AB, C, FD 요 넓이를 선생님이 T라고 둘게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고 B로 합니다. 보세요. 4대 25는 3대 3 플러스 T. 이해됐죠? 네. 그러면 12 플러스 4T는 75이고요. 4T는 빼면 63. T는 4분의 63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구할 거냐면요. 옮겨갈 거예요. 옮기는데 어디로? 이쪽 DBCG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삼각형 FBD와 삼각형 DBC와 삼각형 DCG는 밑변이 1, 2, 1, 5이고요. 2, 5, 1이고요. 그다음에 높이는 전부 다 일정해요. 그러면 넓이의 B하고 이 삼각형 3개는 넓이의 B와 길이의 B가 똑같죠. 우리가 삼각형 DCG 이 삼각형을 뭐 또 다른 문자로 둬도 괜찮겠지만 선생님이 그냥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이 둘의 삼각형을 더한 게 7이에요. 밑변이. 이 둘의 삼각형을 더한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게 6이에요. 그쵸? 그럼 잘 보세요. 이 T라는 아이는 4분의 63이었고요.
t란 y는 4분의 63이었고요.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4분의 63에서 t가 7을 가지고 나는 6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7분의 6을 곱하면 되는 거 맞나요? 따라서 9가 되니까 3이 돼서 2분의 27이 됩니다. 이게 뭐의 넓이라고요? 사각형 DBCG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2분의 27.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끝까지 해봅시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 보세요. 삼각형 EDG 넓이와 삼각형 EBC 넓이는 1대 25가 되고요. EDG의 넓이를 우리가 다른 문자 A라고 그냥 둘게요. 소문자 A라고 뒀으면 전체 EBC의 넓이는 A 플러스 2분의 27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25A는 A 플러스 2분의 27이고요. 24A는 2분의 27이므로 A는 24분의 1 곱하기 2분의 27 약분하면 16분의 9가 되겠네요. 자, 이제 다 구했습니다. 여기를 A라고 선생님 뒀는데 또 A라고 뒀어요. 그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자, 우리 문자를 조금 바꿔볼까요? 그게 의미 없지만 S라고 둘게요. S. 자, 이렇게 S라고 둘게요. 여기가 S입니다. 자, S,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가 EDG의 넓이가 16분의 9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B 플러스 Q의 값은 25가 되겠네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처음부터 조금 망설였던 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지 순간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푸느라 조금 망설였던 것 같아요.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슬슬 풀면 되는 건데 이제 막상 설명을 하려니까 조금 막혔던 것 같은데 한 번만 다시 해줄 테니까 기억을 조금 해보세요. 자, 먼저 A, 2A, 4A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삼각형을 이용해서 변 BC의 길이를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 AFD와 ABC, B를 이용하여 넓이를 구하고요. 밑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 그 다음에 DBCG의 넓이를 구하게 됩니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넓이의 B를 이용하여 EDG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또 처음에 표시를 좀 하고 밑으로 내려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AB와 BC가 2인 삼각형 ABC에 이거는 그림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적도록 할게요. AB 길이가 2고요. BC 길이가 2고요. 그쵸? 외접하는 원이 있고요. B를 지나면서 AC의 수직인 직선이 라고 했어요. 수직인 직선 B를 지나면서 AC의 수직 그러면 수직이 됐고요. 그 다음에 B가 아닌 점을 D라고 했고요. 이렇게 E라고 했다. 이게 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줬고요. FD가 또 2라고 했네요. 자, FD를 또 2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점을 표시를 할 건데 잘 보세요. 여기를 X라고 두고요.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여기가 90도겠죠? 당연히. 하고 나면 이 지점 여기가 2고요.
수직으로 되는 거니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AD에 대하여 선분 AD에 대하여 ABD 그 다음에 ACD 서로 같은 원주각입니다. 따라서 여기도 점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냥 모든 이 동그라미와 x를 다 표현할 거예요. 여기가 x가 될 거고요. 수직이기 때문에 어때요? 각이 똑같겠죠. 따라서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도 x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도 x가 되겠습니다. 또한 얘가 접하고 있으니까 C가 이 부분이 접하고 있으니까 이 FCD와 그 다음에 CBD의 각도 똑같아서 여기도 동그라미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쪽도 동그라미가 될 거고요. 그럼 이거는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2가 됩니다. 그쵸? 사실 원의 외에 있는 점이 원에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둘의 길이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있고요. 자, 다음 이번에는 원의 중심을 선생님이 한번 표시해 볼게요. 원의 중심 한 여기쯤이라고 하면 F에서 이 원의 중심까지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면 이 여기를 그냥 편의상 H라고 둘게요. FDH와 FCH 이게 지금 삼각형이 합동이죠. 따라서 여기는 90도가 당연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너무 신기하게 자 보세요. 삼각형 FDH와 그 다음에 삼각형 A, B, E는 서로 합동이 돼요. 각은 똑같고 변의 길이까지 똑같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조금 키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뭘 할 거냐면 길이를 표현할 거예요. A2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A2를 X라고 둘 거고요. 이 B는 Y라고 둘게요. 됐죠? 자, 그리고 아까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Y일 거예요. 다음 마찬가지로 ADH와 FCH는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Y가 될 겁니다. C2의 길이는 X가 될 거고요. 그러면 삼각형 CED와 삼각형 BEA 이 삼각형에서 서로 닮음을 이용하여 닮음이니까 닮음을 이용하여 좀 적어 볼게요. 2대 2y는 둘 다 빗변이죠. y 대 x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y 제곱은 2x이고요. x는 y 제곱이라고 나오네요. 다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됐어요. 요 ABE 삼각형 ABE에서 그러면 y제곱 대신에 x를 그냥 넣으면 되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헐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1 헐마 루트 17이 됩니다. 당연히 x는 길이여야 하므로 마이너스 될 수 없고요. 음이 될 수는 없고요.
A2의 길이는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이 되겠네요.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래서 B는 1이 됩니다. 답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가 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30번 치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모의고사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